안녕하세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투자하려는데 티커 심볼이 GOOG도 있고 GOOGL도 있고 이거 좀 헷갈리셨죠? 네, 맞아요. 이게 같은 회사인데 왜 두 개나 있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두 주식 뭐가 다른지 또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지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파벳,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또 클라우드까지 워낙 막강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니까요. 그렇죠. 관심 가질만 하죠.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GOOGL과 GOOGE 가장 큰 차이점 뭔가요? 네, 그 핵심은 바로 의결권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GOOGL은 클래스 A 주식인데요. 이건 1주당 1표, 네, 의결권이 있어요. GOOGL은 1주당 1표. 그럼 GOOG는요? GOG는 클래스 C 주식이고 이쪽은 의결권이 아예 없습니다. 0표인 거죠. 아하, 의결권이 있고 없고 딱 그 차이군요. 그럼 뭐 배당을 받는다거나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권리, 여기에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경제적인 권리만 보면요. 이 두 주식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완전히요? 네,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나눠 갖는 권리라든지, 배당금 자격이라든지, 주가 오르내리는 거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같은 거, 이런 재무적인 면에서는 GOOG나 GOOGL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렇군요. 오직 의결권 하나만 다르다. 그럼 언뜻 생각하면 의결권이 있는 GOOGL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의결권이라는 게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뭐랄까 실질적인 의미가 좀 있을까요? 회사 결정에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알파벳의 좀 독특한 지분 구조를 아셔야 돼요. 독특한 구조요? 네,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 같은 핵심 인물들은 클래스 B라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주식인데요. 네네. 이게 중요합니다. 클래스 B는 1조당 무려 10표의 의결권을 가져요. 아주 강력하죠. 와, 1주당 10표요. 클래스 A는 1표인데? 그럼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가 95GAL 사서 갖는 1표는 뭐 거의 힘이 없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클래스 B 주주들의 의결권이 워낙 막강해서 사실상 일반 투자자가 95GAL, 즉 클래스 A 주식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회사 경영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95GAL의 의결권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 투자 결정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진짜 중요한 점이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의결권은 상징적인 걸로 보고 혹시 다른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팔 때 편의성 같은 거요? 네, 그런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관철되긴 합니다. 보통 보면 의결권이 없는 95G2 주식이 95GL보다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더 싸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요? 아주 조금이라도요? 네, 차이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투자 금액이 아주 크거나 또 굉장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될 수도 있겠죠? 조금이라도 싸다면 고글 때도 매력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혹시 다른 장점은요? 거래량 쪽에서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통 고글의 하루 거래량이 고글 L보다 더 많아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건 유동성이 더 높다는 거고요. 유동성이 높으면 보통 매수 매도 호가 차이,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게 더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사고 팔 때 비용이 약간이라도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저희처럼 해외 주식 거래할 때는 이런 작은 비용 차이도 쌓이면 무시 못하니까요. 고글과 그런 면에선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당신을 위한 선택 가이드. 어떤 점을 딱 보고 고르면 될까요? 네, 만약에요, 당신이 나는 그래도 상징적이라도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갖고 싶다거나 아니면 ESG 투자 같은 관점에서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 자체에 의미를 둔다 이러시면 고글L, 즉 클래스 A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네, 상징적인 권리라도 원한다면 고글을.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영향력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뭐 그런 거보다 오직 알파벳이라는 회사의 성장성,
뭐 AI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거 보고 투자하는 거고 주가 상승이나 배당 같은 경제적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의 가격 이점도 있고 유동성도 더 좋은 고글, 즉 클래스 C가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경영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또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만 따진다면 고글이 좀 더 나은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구글을 사든 구글 L을 사든 뭐 알파벳이라는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렇죠. 두 주식 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길게 보면 수익률 차이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신의 투자 스타일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된다.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은 같은 배를 타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알파벳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창업자나 내부자들이 이렇게 강력한 차등 해결권으로 화살을 딱 쥐고 있는 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갖는 일주일표라는 의결권이 과연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거나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